굿모닝 섹터 서치입니다. 장봉수 아펙스 에셋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지수의 상승세에 대비해서 업종에서의 탄력도가 굉장합니다. 네. 건설업종이 현재 9%의 강세인데 삼성전자의 부재를 또 이런 식으로 매기가 또 네. 이쪽으로 쏠리는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고요. 이렇게 남북 경협이라는 모멘텀을 바탕으로 해서 건설과 철강, 전기가스, 기계, 시멘트 쪽까지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화학업종의 상승이 좀 눈에 띄고 있는데요. 오늘 외국인이 가장 많이 사는 섹터가 화학업종입니다. 755억 원의 순매수를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외국인 기관 쪽에서 동시에 매수하는 섹터는 철강, 금속, 금융업 섹터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하락하는 쪽은 의약품이죠. 바이오주의 약세 오늘장의 특징인데요. 어떤 섹터를 볼까요? 네, 오늘은 이제 제가 꾸준히 관심을 가졌던 업종인데 철강 업종을 긍정적으로 한번 언급을 해 보겠습니다. 일단 개별주 위주로 흘러가는 코스닥 시장과는 달리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는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해소되는 분위기가 확실한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는데 일단 특정 업종보다는 다양한 업종에서 시총 상위 종목들 위주로 상승폭이 크게 나타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일단 남북 정상회담 자체가 상상 이상으로 성공적으로 일단 개최가 되었고 다양한 산업 분야에 있어서 통일 이후 시대의 장밋빛 청사진을 지금 한참 말을 내놓고 있는 상황인데 특히 이제 산업 인프라와 관련된 산업재 섹터 전반의 투심이 살아나는 모습이 특징적인 모습입니다. 일단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해소되는 과정이 지속이 되고 있다는 가정을 한 이후에 주목해야 될 업종의 조건을 제가 생각해 봤을 때는 첫 번째는 PBR 1배 미만의 저평가 영역에 있는 업종, 그리고 실적이 회복되고 있거나 아예 호조세를 보이고 있는 업종, 그리고 또 하나 조건이 경제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산업재 섹터여야 된다는 점인데 일단 PBR 1배 미만에 있는 업종을 보게 되면 크게 종이 목재 업종, 건자재 내에서 시멘트 업종, 그리고 철강, 자동차, 전기가스와 건설업 정도를 볼 수가 있는데 일단 실적 불확실성을 가진 종이 목재나 자동차 그리고 전기가스 업종을 제외하고 나면 남는 것이 시멘트와 철강, 건설 업종이 되겠습니다. 일단 이 중에서 지난주와 동일하게 저는 철강 업종에 대해서 꾸준히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가자는 생각인데 일단 앞서 말씀드린 그 세 가지 조건을 모두 갖춘 상황에서 북한 모멘텀과도 무관하지 않다는 점이 투심적인 측면에서 긍정적인데 일단 사회 인프라를 구축함에 있어서 철도나 교량 그리고 주택 모든 요소의 필수 자재로 들어가는 부분이 철강재이기 때문에 긍정적인 모멘텀을 백그라운드 뒤에서 충분히 받을 수가 있는 상황이고 철강 대표주 세 종목 즉 포스코나 현대제철, 동국제강 중에서 저는 포스코를 가장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단 오늘의 상승폭은 셋 중에서 가장 적긴 하지만 앞으로의 추가적인 어떤 꾸준한 상승폭은 더 클 수 있다고 보여지는데 현대제철 같은 경우는 계열사인 현대차의 부진 영향이 이 주가에 어느 정도 영향을 주고 있다고 보고 있고 동국제각은 아직까지 실적이 어느 정도 정체 흐름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포스코와 좀 차별화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주가는 포스코와 같은 경우 지난주 금요일 날은 2% 하락 마감했지만 오늘은 5%, 6% 이상 상승해주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일단 반등으로 봤을 때는 1차 반등까지는 목표가에 도달했다고 보여지는데 차후 41만 원 선을 충분히 지금 시점에서는 노려볼 만하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조금 더 끌고 가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신규 매수도 이쪽으로 좀 고민들을 많이 하시죠. 남북 경협 모멘텀이 있는 쪽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오늘 철강이 유가증권 시장에서 주목할 섹터로 꼽혔습니다. 자, 코스닥도 가보겠습니다.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유가증권 시장이랑 큰 틀에서 같이 움직입니다. 바이오주의 하락 그리고 건설주의 상승 이렇게 나타나는 가운데 오늘 바이오주 가운데 휴젤과 메디톡스가 1에서 5% 강세인데요. 오후에 나오고 있는 지표 가운데 관세 청에서 나오는 지표가 보톡스 지난달 월 수출액이 또 처음으로 2천만 달러를 돌파했다라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220억 원 월간 기준이고요. 220억 규모인데요. 중국에서 한국산의 보톡스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라는 부분들 확인을 하면서 오늘 또 그런 관련 주식들의 오름세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자, 어떤 섹터 볼까요? 네, 일단 코스닥 시장 내에서는 저는 통신 장비 업종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상황인데
코스닥 시장에서는 체급으로 봤을 때 좀 웬만한 체급이 되는 업종 대다수가 파란불을 켜고 있는 상황인데 그 속에서 소형 개별주를 제외하고 나면 논할 수 있는 대상으로는 오늘 플러스를 보이는 흐름을 재생에너지 그리고 건자재, 통신장비 업종 정도가 언급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통신장비 업종은 제가 지난 4월 18일 날도 언급을 드렸던 적이 있는데 일단 내년 전반기까지 봤을 때 부각될 수밖에 없는 어떤 모멘텀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강조를 드렸습니다. 지난 19일 날 주파수 경매 공청회 이후에 정부의 주파수 가격 산정에 대한 이슈가 지금 있는 상황인데 일단 통신사 입장에서는 불만이 조금 많더라도 입찰할 수밖에 없는 일이고 그들이 알아서 해야 될 문제이고 우리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크게 관심을 가질 필요는 없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일단 주파수 경매 자체는 정확한 날은 아직까지 정해지지 않았지만 6월 중에 주파수 경매를 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이후에 내년 상반기에 상용화되는 일정을 고려했을 때는 통신장비 투자가 부각되는 것은 결국 시간 문제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런 일정을 앞두고 나서 조금 여유 있게 모아나가자는 생각이고요. 일단 혹여나 상용화 일정이 늦춰진다고 해도 5G가 오지 않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장비 투자는 결국 없앨 수 없는 일이라는 관점에서는 조금 더 시간을 투자해도 충분히 확실성에 있어서는 훨씬 더 큰 투자 확률을 높일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관련 종목은 대한광통신과 KMW, 솔리드를 중심으로 오늘 부각되는 모습 속에 있는데 일단 5G 특성 자체가 회절 특성이 약한 주파수대로 봤을 때는 3GHz 이상의 고주파수 영역대를 사용하기 때문에 기지국 확대의 관점에서는 수혜주로 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KMW와 같은 종목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종목 자체는 지금도 어느 정도 상승했긴 하지만 앞으로의 어떤 흐름도 주목될 만하기 때문에 충분히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나가자는 생각입니다. 네, 현재 KMW, 솔리드 모두 나란히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상승하는 섹터 가운데 통신 장비 섹터 코스닥에서 짚어주셨네요. 네, 오늘 우리 주식시장도 그렇고요. 또 지난 금요일 미국 주식시장도 성장주가 약세를 보였습니다. 네. 그리고 밸류션 메리트가 있고 모멘텀의 어떤 강도와 지속성이 있는 쪽 이런 쪽을 시장에서 찾고 있는 것 같은데요. 내일장, 수요일장에 어떤 섹터 관심 가져볼까요? 네, 일단 오늘도 가장 큰 폭의 상승을 보이고 있는데 내일도 긍정적일 것으로 예상이 되는 건설주를 선택을 했는데요. 이 남북 교류 활성화가 상상이 아닌 이제는 현실로 다가오는 시점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남북협력 모멘텀 단 하나의 의지에서 상승 종목을 찾기보다는 펀더멘털적인 측면이나 밸류에이션적인 측면에서도 매력도가 있는 업종 중에서 남북협력 모멘텀이 부차적으로 붙을 수 있는 그런 업종에 투자가 좋다고 생각하는 시점인데요. 이러한 관점에서 봤을 때 건설업종에 대한 긍정적인 관심을 조금 더 지속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일단 기존의 건설주라고 생각을 하면 국내 주택 건설 부문의 호실적보다는 해외 플랜트의 장기 손실과 관련된 부분이 더 크게 부각이 되면서 악영향이 컸던 업종인데 일단 2010년대 초반에 중동 지역의 각종 프로젝트에 대한 제살 깎아먹기식의 과잉 경쟁으로 인해서 저가 수주가 아주 많이 극심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로 인해서 최근 5년 동안 지속적으로 해외 사업에 대한 손실이 발생을 했었는데 최근에 GS건설과 대림산업의 실적 발표를 봤을 때는 손실 처리가 종료가 되고 이제는 해외 부분이 흑자 전환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당장 중동발 프로젝트가 또다시 발주가 늘어나면 좋겠지만 아직까지는 그런 상황은 아닌데요. 글로벌 경기 회복이 꾸준히 되고 있는 상황에서 유가도 꾸준히 상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1년간 증설이 없었던 석유화학 업체들 입장에서는 설비 투자가 어느 정도 많이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인 마인드를 지속해 나갈 수가 있고 국내 주택건설 부문 같은 경우는 분양 시장은 피크를 쳤지만 입주 물량은 올해가 피크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건설사 입장에서 입주라는 부분은 결국은 이익 회수와 관점에서 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이 중동 프로젝트 수주 가뭄을 채워줄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고 이러한 상황에서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서 남북 협력, 경제 협력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특히 이제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건설업종 자체는 사회 인프라 구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 축 중에 하나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을 긍정적으로 가지고 가면서 GS건설, 대림산업 그리고 현대건설과 같은 종목을 조금 더 장기적으로 보자는 관점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건설업종이 9%나 오르니까요. 좀 단기적으로 부담스러운 면도 있는데요. 하지만 상승세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겠다. 더불어서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올해 내에 계속 지켜볼 섹터라고 판단을 해주고 계시네요. 알겠습니다. 대표님 분석 고맙습니다.